안녕하세요, 황보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캔디 크러쉬 광고를 진행한 박정환 CD와 함께 무한도전팀 그리고 캔디 크러쉬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무한도전 팀들이 이제 조인하게 된 얘기를 해주셨죠. 이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광고 같지 않게 만들까? 특히 게임 광고 같지 않게 만들까? 안 해본 형식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요.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에서 이 게임 광고 자체를 무한도전 멤버한테 의뢰를 하자라는 형식으로 광고에 대한 미션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서도 마침 캔디 크러쉬를 소다를 되게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이 광고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 광고 회사가 적어도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광고 회사가 마치 콘티를 짠 게 아니고 멤버들이 직접 짜서 자기 광고를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이 된 거잖아요. 무한도전 멤버들이 각자 캔디 크러쉬 광고를 가지고 무한도전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. 그런데 어떤 멤버가 어떤 내용을 만들지는 실제 멤버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죠. 저희가 콘티를 보내줬었는데요. 뭐 본인이 의견을 낸 멤버도 있었고, 시키는 대로 하는 시키는 멤버도 대로 있고, 하는 멤버도 있고, 뭐 애드립이라든가 어느 부분은 또 본인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콘티가 좀 달라지기도 했었고. 국민 예능이라고 하는 무도의 멤버들이 나와서 각자가 캔디 크러쉬의 광고를 만드는데 누구 광고가 제일 좋은 포인트를 받느냐의 경쟁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각 편의 재미보다는 그 포맷 자체가 그렇죠. 사실 캔디 크러쉬 광고를 만들어 이네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서 누가 잘 만들었네, 누가 좀 아쉽네 이런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게임을 알아야 되고 자연적으로 관심을 나머지 멤버들 광고도 봐줘야 되고 봐줘야 내가 되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죠. 내가 이 편 세 편만 볼 수 없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걸 알아서 찾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던 거죠. 실제 퍼포먼스는 어땠어요? 클릭 수라든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성공적으로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들었습니다.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는 직원들의 실패를 되게 창의적인 실패를 장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그 제안 자체를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우리의 어떤 온전한 생각은 제안을 좀 드리는 게 맞다. 뭐 그러다가 안 팔리는 경우도 많겠죠. 그래서 힘들고 일도 바쁜데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가 힘들 테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모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위험한 방법이 무엇일까? 를 찾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광고는 태생적으로 남과 달라야 되는데 얼만큼 달라야 되느냐의 문제, 과연 다름이 반드시 성공이냐에 대한 문제,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 경계선을 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. 뭔가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걸 창조하려는 분야들은 다 마찬가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. 파격을 한다는 것, 기존에 있던 규격을 깨트리는 거, 남과 다르다는 거, 분명히 매력적이고 좋은 일인데 그게 과연 얼만큼,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캔디 크러쉬 캠페인에 대해서 박정환 C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